인간과학기사 필기시험 2021년 1회를 함께 볼게요. 먼저 1과목 인간공학 개론입니다. 1번 시각 및 시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원주체는 황반에 집중되어 있다. 맞고요. 2번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얇아집니다. 따라서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입니다. 3번 동공의 크기는 어두우면, 여러분이 어두울 때 동공의 크기를 거울로 한번 보세요. 커집니다. 그 다음에 4번 근시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원점이 너무 가까워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2번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조도. 조도는 빛의 색입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는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2번 휘도비. 휘도비는 뭐냐면 요거는 밝기의 대비입니다. 밝기의 대비, 시식별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3번 대비. 대비는 요거는 밝기의 차이죠. 그 다음에 온도나 습도. 온도나 습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2번. 3번 실제 사용자들의 행동 분석을 위해서 사용자가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에서 조사하는, 조사한다, 관찰한다, 사용성 평가 기법. 이게 observation, 이걸 관찰이라고 하죠. 관찰, ethnography입니다. observation, ethnography. 답은 4번입니다. 4번 인체의 감각 기능 중 후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후각에 대한 수능은 빠르죠. 느린 편 아닙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에 일단 내가 위치했을 때, 도달했을 때 후각이 아주 자극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지만 금방 수능하게 됩니다. 2번 후각은 훈련을 통해 식별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기르지 못한다. 틀렸죠? 기를 수 있다. 3번 후각은 냄새의 존재 여부하고 특정 자극 식별, 어느 것에 더 효과적이죠? 하면 이것은 특정 자극 식별에 더 효과적이에요. 3번 틀렸고요. 4번 특정 냄새의 절대 식별 능력은 떨어지나 상대적 비교 능력은 우수한 편입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제어 장치가 가지는 저항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1번 탄성저항, 2번 관성저항, 3번 점성저항. 4번에서 시스템 저항, 요게 틀렸죠. 시스템 저항이 아니고 정지 및 미끄럼 마찰입니다. 정지 및 미끄럼 마찰. 답은 4번입니다. 6번 음세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 음세기의 단위, 헤르츠 아니고 데시벨입니다. dB, 데시벨. 2번 음세기는 소리의 고저가 아니고 소리의 진폭입니다. 진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음세기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음의 에너지죠. 3번 답이고, 4번 음압 수준 측정 시 주로 2000이 아니고 1000입니다. 1000 헤르츠 순음을 기준 음압으로 사용합니다. 옳은 것은 3번. 7번 시스템의 사용성 검증 시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 아닌가. 변인은 변수를 말합니다. 1번 경제성은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낮은 에러율, 3번 효율성, 4번 기억 요기성.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주관적 만족도입니다. 따라서 낮은 에러율, 효율성, 기억 용이성, 그리고 주관적 만족도, 시스템의 사용성 검증 시 고려되어야 할 변인. 경제성은 해당 사항 직접적 연관이 없다. 8번 암호체계 사용에 관한 일반적 지침에서 암호의 변별성과 가진 구별될 수 있는 성질이 변별성이죠. 따라서 이 변별성과 관련되는 것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암호 표시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 답 4번이고요. 1번 정보를 암호화한 자극은 검출이 가능하야 한다. 이것이 암호의 검출성입니다. 검출성. 2번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양립성이라고 해요. 3번 두 가지 이상의 암호 차원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 이것이 다차원 암호 사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번 주의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주의의 종류 분할주의, 초점주의, 선택적 주의.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주의, 초점주의, 선택적주의. 자, 병렬주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인간공학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인간의 특성 및 한계를 고려한다. 그렇죠. 인간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기계에 맞춘다. 아니죠. 기계와 작업을 인간에 맞추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자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기계와 작업을 인간에 맞추는 학문입니다. 3번 인간활동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4번 편리성, 안정성, 효율성을 재고, 높이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11번 움직이는 몸의 동작을 측정한 인체지수, 이것을 기능적 인체지수라고 하죠. 기능적 인체지수입니다. 답 4번. 12번 인간의 기억체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단위시간당 연구 보관할 수 있는 정보량은 7비트 per second가 아니고 이 7이 아니고요. 0.7입니다. 0.7. 0.7비트 per second입니다. 2번 감각 저장은 자 정보의 코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감각 저장에서는 아직 정보의 코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번 장기 기억 내의 정보는 의미적으로 코드화된 정보이고 4번 작업 기억은 현재 또는 최근의 정보를 잠시 동안 기억하기 위한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13번 인체 측정 자료 최대 집단값에 의한 설계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1%, 5%, 10% 아니고요. 70, 75, 80% 다 틀렸죠. 다 틀렸고 90, 95, 100%의 자, 이거는요. 상위 100분위 수입니다. 상위 100분위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 문, 탈출구, 통로. 자, 문을 예를 들어 보세요. 문에는요. 가장 키 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요. 문, 탈출구, 통로와 같은 공간의 여유를 정할 때 최대 집단값에 의한 설계 원칙을 적용받죠. 3번 답이고요. 4번 선반의 높이, 조정장치, 거리. 자, 정할 때 정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 14번 다음과 같은 확률로 발생하는 4가지 대안에 대한 중복률입니다. 자, 우리 중복률 구해야 되는데 자, 중복률 공식 한번 볼까요? 중복률은 자, 공식이 1 빼기 최대 정보량분의 평균 정보량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자, 먼저 평균 정보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평균 정보량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거는요. 확률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p. 자,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원래는 요 말이나 로그 2의 p분의 1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요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평균 정보량이 됩니다. 그럼 평균 정보량. 자, 해볼까요? 이걸 두 개를 곱해서 싹 다 더할 거예요. 0.1 곱하기 3.32. 그 다음에 더하기 0.3 곱하기 1.74 더하기 0.4 곱하기 1.32 더하기 0.2 곱하기 2.32. 자,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평균 정보량. 자, 이제 해보세요. 1.846.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대 정보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최대 정보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그 다음에 n입니다. 로그 2의 n. 자, 그러면 요게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다면 최대 정보량은 로그 2의 4가 되겠네요.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는 2입니다. 최대 정보량은 2. 자, 그럼 요거 정리해 봅시다. 1 빼기 최대 정보량은 2. 그리고 평균 정보량은 1.846. 자, 그리고 곱하기 100해서 정리하면 7.7%가 나옵니다. 중복률은 7.7입니다. 자, 만약에 너무 어렵다. 자, 물론 계산기도 지금 지참이 내가 지금 깜빡하고 안 가져왔고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요, 이 문제 유형을 그냥 외웁시다. 자, 근데 다만 전제가 이 수식이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 요 주어진 조건들의 숫자들이 같아야 되겠죠. 자, 근데요, 실제로 지금 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숫자들이 같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7 이렇게 외우고 건너뛰어도 되고, 다만 문제 푸는 방법은 중복률은 1 빼기 최대 정보량분의 평균 정보량 곱하기 100인데 평균 정보량은 확률과 마이너스 로그의 비를 서로 곱해서 다 더해준다. 평균 정보량. 그 다음에 최대 정보량은 요 결과가 4개가 있잖아요. 로그의 4입니다. 로그의 4는 이 값이 이거든요. 입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5번 인간기계 체계의 신뢰도 0.85 이상이어야 한다. 자, 신뢰도가 0.85 이상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신뢰도가 0.9, 그리고 기계의 신뢰도 자 얼마야 되죠? 자, 근데 직렬체계. 자, 직렬체계는 요거는 곱으로 해결하죠. 곱으로 해결합니다. 곱이야 곱.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신뢰도가 0.9죠. 0.9 곱하기, 그 다음에 기계의 신뢰도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기계의 신뢰도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얼마 이상이 된다? 0.85 이상. 자, 이 값이 0.8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0.9를 나누어 주면 기계의 신뢰도는 자, 무엇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까? 하면 0.9분의 0.8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이거 계산기 돌려주세요. 그러면 0.9444가 되겠죠. 0.944. 답은 4번입니다. 16번 선형 표시장치를 움직이는 조종구 레버에서의 CRB를 나타내는 다음 식에서 변수 A의 의미로 오는 것입니다. 그 L은 컨트롤러의 길입니다. 자, CRB는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분의 자 A. 요 A가 뭐냐는 거죠. A. 자, 이 A는요 360도 분의 A입니다. 360도는 각도 아닙니까? 각도. 그렇죠? 각도예요. 그러면 각도. 답은 각도인데요. 자, 그 다음에 360도 분의 A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2파이 L을 합니다. L은 컨트롤러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A는 뭐겠습니까? 조종장치가 움직인 각도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신호 검출 이론에서 판정 기준을 나타내는 우도비. 자, 우도비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likelihood 하면 이게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능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도비, 가능비. 그 다음에 민감도 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도비 베타, 이 베타가 클수록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민감도는요 클수록 민감한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18번 정량적 표시장치의 지침 설계에 있어서 일반적 요령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뾰족한 지침 사용한다 맞고요. 그리고 지침을 눈금면과 최대한 밀착시킵니다. 3번 지침의 끝은 최소 눈금선과 맞닿 때 겹치지 않게입니다. 겹치지 않게 해야 되겠죠. 3번 답이에요. 4번 원형 눈금의 경우 지침의 색은 지침 끝에서 중앙까지 칠합니다. 19번 표시장치와 제어장치를 포함하는 작업장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작업장 설계입니다. 작업장 설계. 자, 우리 작업장 설계를 할 때 작업시간은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작업시간은 이거는 생산성하고 관련됩니다. 생산성. 그리고 2번 제어장치와 표시장치와의 관계. 작업장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3번 주시각 임무와 상호작용하는 주제어장치 작업장 설계할 때 고려합니다. 4번 자주 사용되는 부품을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 작업장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이에요. 하지만 이 작업시간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말하겠습니다. 답 1번. 20번 통화 이해도 측정을 위한 척도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명료도 지수 자 적합하죠. 근데 두 번째 인식소음 수준. 인식소음 수준은 통화 이해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답 2번. 3번 이해도 점수. 4번 통화 간섭 수준. 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과목 작업 생략. 2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얼마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뜻할까요? 85dB. 답은 2번입니다. 22번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으로 옳은 것입니다. 혈압 증가죠. 혈압 감소 아닙니다. 혈압 증가. 그리고 심박수도 증가합니다. 혈류량이 재분배되죠. 그리고 산소 소비량 증가합니다. 답 3번. 23번 수의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입니다. 수의건은 밑무늬글과 줄무늬근 아니죠. 이게 아니고 가로무늬근입니다.
수의근은 가로무늬근. 2번 내장근 또는 평활근으로 구분한다. 그렇지 않죠. 자, 수의근은 골격근입니다. 3번 대표적으로 심장근이 있다는데 심장근은 자 우리 심장 한번 떨려보세요.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죠. 심장근은 불수의근입니다. 4번 중추신경계 지배를 받아서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의근이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24번 신체에 전달되는 진동은 전신, 자 전체의 몸이죠. 전신 진동, 국소 일부분만 진동, 국소 진동으로 구분되는데 진동원, 이 원은 원천, 진동의 원천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1번 크레인, 2번 지게차, 3번 대형 운송 차량. 1번, 2번, 3번은 모두 전신 진동하고 관련됩니다. 그리고 휴대용 연삭기, 그라인더, 이 그라인더는 국소 진동하고 관련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중추신경계의 피로, 즉 정신피로의 측정 측도로 사용할 때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멸융합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피곤함에 따라 전멸융합 주파수의 빈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답 4번. 26번 힘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능동적 힘은 근수축에 의해서 생성된다. 맞죠? 능동적 힘, 근수축. 2번 힘은 근골격계를 움직이거나 안정시키는 데 작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 힘은 관절 주변의 결합 조직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4번 능동적 힘과 수동적 힘의 합은 근절의 안정 길이의 50%가 아니고 75%에서 100% 사이입니다. 75%에서 100% 사이에서 발생한다. 답은 4번입니다. 27번 휴식 중의 에너지 소비량 1.5kcal/min, 분당 평균 8kcal의 에너지를 소비한 작업을 60분 동안 했을 경우 총 작업시간 60분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시간은 몇 분인가? 자, 휴식시간 공식 볼까요? R은 2 빼기 1.5분의 T 2 빼기 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T는 뭐죠? T는 총 작업시간을 말합니다. 총 작업시간 60분, T는 60분. 그 다음에 E는 평균 에너지 소비량인데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8입니다. 8kcal/min인데 그냥 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는 권장 평균 에너지 소비량, 또는 5kcal/min죠. 자, 그렇다면 자, 이 공식 한번 넣어봅시다. R은 E는 8 빼기 1.5, T는 60, 그리고 E는 8, S는 5. 자, 요거는요 6.5분의 180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약 27.69. 자, 28분 하면 되겠죠. 답 2번입니다. 28번 근력과 지구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근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개인적인 자, 성과 관련되죠. 남성, 여성. 남성이 여성보다 아무래도 근력이 더 높겠죠. 2번 정적 조건에서의 근력이란 자의적 노력에서 등척적으로 낼 수 있는, 정적 조건에서는요 등척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힘입니다. 3번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근력의 50%가 아니고 15% 정도의 힘으로 상당히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 정도의 힘으로는 상당히 오래 유지할 수 있다. 4번 동적 근력은 측정이 어려우며 가속과 관절 각도의 변화가 힘의 발휘와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저 1번 기압하고 열교환은 영향이 없죠. 복사 온도가 영향을 줍니다. 복사 온도. 그 다음에 기온, 그 다음에 습도, 공기의 유동.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압입니다. 30번 전체 환기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유해물질의 독성이 적다. 아니, 유해물질의 독성이 적더라도 있으면 전체 환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 오염물 발생이 많지 않더라도 전체 환기 해야 되고, 그리고 실내 오염 배출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 전체 환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실내에 확산된 오염물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을 때, 그때는요 뭐 하면 되죠? 부분 환기를 하면 되겠죠. 부분 환기 또는 국소 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 4번.
31번 일정 부하를 가진 작업 수행 시 인체의 산소 소비량 변화입니다. 산소 소비량 변화는 일정 부하를 가진 작업을 수행할 때 산소 소비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2번, 3번, 4번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이 종료됐어요. 작업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체내 쌓인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산소가 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만하게 산소 소비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산소 소비량이 쭉 줄어들지만 필요하겠죠. 따라서 3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32번. 자, 지금 약간 31번입니다. 31번의 답은 4번이고 32번. 다음 생체 신호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측정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겁니다. 1번 뇌의 활동 측정은 EOG가 아니고 EEG입니다. EOG는 뭐죠? 이거는 안전도입니다. 안전도. 안구 운동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안전도고요. EOG. 뇌의 활동 측정은 EEG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근의 활동 측정은 EKG, 피부의 전기 전도 측정은 GSR, 국부 골격근의 활동 측정은 EMG입니다. 답은 1번. 33번 어떤 작업에 대해서 10분간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니까 100리터 배기량의 산소가 15%, 이산화탄소가 6%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소비량. 자, 단 산소 1리터가 몸에서 소비되면 5kcal의 에너지가 소비되며 공기 중에서 산소는 21% 그리고 질소는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10분에 100리터죠. 그러면 이거는요 1분에 몇 리터입니까? 10리터입니다. 그렇죠? 1분에 10리터. 1분에 10리터. 자, 이거 배기량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공식 봅시다. 흡기량 곱하기 79%. 흡기량 곱하기 79%는 배기량에다가 배기량 곱하기 100 빼기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자, 이산화탄소. 자, 우리 줄여서 이탄소 이랄까요? 이산화탄소의 퍼센트입니다. 자, 이걸 빼주는 거예요. 자, 100% 빼기 산소 퍼센트, 이산화탄소 퍼센트. 자, 요거 한번 공식을 한번 외워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써봅시다. 흡기량 곱하기 79%는 배기량 얼마죠? 분당 10리터입니까? 그죠? 10 곱하기 100%에서 빼기, 100% 빼기, 산소는 얼마죠? 산소는 15라 됐죠. 15. 산소는 15, 이산화탄소 6입니다. 15% 빼기 6%. 자, 그리고 요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입니까? 예. 10 곱하기, 자, 요거는 10 곱하기 79%네요. 그러면 흡기량이 10이네. 배기량과 흡기량이 같네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죠? 에너지 소비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소 소비량을 일단 구해봅시다. 산소 소비량은 이거는 흡기량 곱하기 21% 빼기 배기량 곱하기 산소 %예요. 그러면 흡기량 이건 10이죠. 곱하기 0.21 빼기 배기량 10 곱하기 0.15 하면 이거는 0.6이 나옵니다. 0.6. 그러면 이 0.6 리터인데 이게 분당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잘 보세요. 에너지 소비량은 산소 1리터일 때 5kcal 아닙니까? 1리터가 5kg예요. 1리터가 5kcal입니다. 그러면 0.6 리터는 몇 킬로칼로리일까요? 자, 이거는 0.6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3kcal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야, 너무 어려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어떤 작업에 대해서 10분간 산소 소비량 측정 100리터 배기량에 산소가 15%, 일산화탄소 6%입니다.
에너지 소비량, 산소 1리터 몸에서 소비되면 5kcal 에너지 소비가 되고 공기 중에는 산소 21%, 질소 79%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 흡기량에다가 79%를 곱한 것은 배기량에다가 곱하기 100% 빼기 산소 퍼센트 이산화탄소 퍼센트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하면 자 여기서 흡기량과 배기량 흡기량이 10이 나오고 흡기량과 배기량이 같도록 돼 있죠. 그럼 산소 소비량은 흡기량 곱하기 21% 빼기 배기량 곱하기 산소 퍼센트인데 자 이거 정리하면 0.6리터가 나옵니다. 0.6리터. 그러면 1리터에 5kcal가 에너지가 소비되니 0.6리터는 3kcal가 소비돼요. 따라서 답은 2번. 34번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자 뭐가 있죠? 뇌하고 척수가 있죠.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35번 다음 중 안정시 신체 부위에 공급하는 혈액 분배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이것은 소화기계입니다. 소화기계. 따라서 답은 3번. 36번 다음 중 작업장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은 것. IS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천장이죠. 천장. 36번의 답은 1번. 37번 신체 부위 동작 유형 중 관절에서의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을 이걸 신전이라 그래요. 신전. 자, 그러면 신전의 반대말은 뭐죠? 신전의 반대말은 굴곡입니다. 신전의 반대말은 굴곡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8번 소음에 의한 회화 방해 현상과 같이 한 음의 가청 역치가 다른 음 때문에 높아지는 현상. 이것이 음폐 효과입니다. 답은 3번. 39번 강도 높은 작업을 마친 후 휴식 중에도 근육에 추가적으로 소비되는 산소량. 자, 무슨 말일까요?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것을 산소 부채라고 하죠. 답 1번입니다. 40번 광도비란 주된 장소와 주변 광도의 비입니다. 주된 장소와 주변의 광도의 비를 말하는데 사무실 및 산업 상황에서 일반적인 추천 광도비는 3대 1이죠. 답 3번. 41번째 보기 전에 자 우리 아마 아까 계산 문제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계산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도무지 자신 없다 그러면 접어도 됩니다. 다른 문제 풀어도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산업심리학 및 관계법규. 41번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의에 의해서 제안된 안전대책 3E입니다. 자, 먼저 교육, education, 그 다음에 기술, engineering, 기술, 교육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규제, enforcement, 규제 또는 동력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환경은 없죠? 환경 없습니다. 답 4번. 42번 휴먼 에러의 배후 요인 4가지 4M입니다. 4M, man, 그 다음에 머신, 그 다음에 모티브 아니죠?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답은 3번. 43번 작업자 한 사람의 성능 신뢰도가 0.95고요. 요원을 중복하여 2인 1조로 작업할 경우 인간 신뢰도. 그리고 작업 중에 항상 요원 지원이 된답니다. 요원 지원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신뢰도가 0.95면 이 말의 뜻은 자, 불신은 어떻단 말이죠? 신뢰도가 0.5면 불신은 0.05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0.05.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작업 중에 항상 요원 지원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자 전체의 어떤 신뢰도를 1이라고 봤을 때 자 1 빼기 0.95 곱하기 1 빼기 0.95를 하거나 아니면 1 빼기 0.95는 결국 뭡니까? 그 작업자 한 사람의 불신뢰죠. 신뢰하지 못한다. 불신. 이 불신이 뭐죠? 0.05죠. 0.05. 그러면 이거는요. 1 빼기 0.05 곱하기 0.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계산해 주세요. 0.9975가 되겠네요. 답은 3번. 44번 리오시. 자 리오시의 직무 스트레스 모형에서 같은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서도 개인들이 지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중재 요인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5번 선택 반응 시간 힉스의 법칙, 그리고 동작 시간 피츠의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말입니다.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선택 반응 시간 A 플러스 B, A는 상수라고 했죠. A 플러스 B 로그 2의 N. 자, N이 무엇을 나타내냐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동작 시간 피츠의 법칙에서 A 플러스 B 그 다음 로그 2의 W분의 2A. 자, 먼저 N부터 봅시다. N은 자극과 반응의 수입니다. N은 자극과 반응의 수. 그 다음에 A는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W는 목표물의 너비를 말합니다. 답 3번. 46번 제 원인을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로 구분할 때 불완전한 상태. 행동이란 말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규칙을 무시해요. 그리고 사람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조작을 해요. 근데 안전장치 결합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답 2번. 47번 시스템 안전분석기법 중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아닌 것. 자, 정량적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정량적의 반대말은 정성적인 겁니다. 그렇죠? 정성적. 그럼 정성적인 분석 방법은 3번입니다.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은 이건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48번 조직의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 중에서 구성원 징계, 처벌. 징계, 처벌은 어떤 가압적인 권한이죠. 따라서 답은 2번. 49번 허츠버그의 동기요인. 자, 우리 동기요인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위생요인도 있죠. 근데 성장, 책임감, 성취감 요거는 동기요인. 하지만 작업조건, 이 작업조건은 위생요인입니다. 위생요인. 답 4번. 50번 다음 중 에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의식 수준은 의식 수준 3. 세 번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개인의 기술과 능력에 맞게 직무를 할당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을 통하여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레스 관리 대책. 이것이 직무 재설계입니다. 그렇죠? 기술과 능력에 맞게 직무를 할당한다. 다시 하는 거죠. 직무 재설계. 52번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에 기초한 인간 오류입니다.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에 기초한 인간 오류는 규칙, 기능, 지식. 규칙에 기초한 행동, 기능에 기초한 행동, 지식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실행에 기초한 행동은 없죠. 답 2번. 53번 사고 발생에 있어서 부주의 현상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1번 의식의 우회, 2번 의식의 혼란, 3번 의식의 중단, 4번 의식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하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54번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입니다. 이 결함의 종류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제설표,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재료상의 결함은 아니죠. 답 1번. 55번 레빈이 주장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함수식 B는 F가 이게 함수란 뜻이죠. 이게 함수란 뜻이고, P는 개인입니다. 개인의 자질, 성격, 지능, 경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E는 환경이죠. 인간관계, 작업환경. 자, 근데 요 개인, 개체, P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P에 포함되는 거 연령, 성격, 심신상태 다 P입니다. 그죠? 개체, 개인에 포함되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요거는 E에 포함되는 거죠. 환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 4번. 56번 제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이에요. 1번 제휴는 근로자 100명당 1년간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냅니다. 제휴율 1번 맞죠? 2번 도수율은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만이 아니고 100만입니다. 100만 시간당 재발생 건수죠. 100만 시간당.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강도율은 근로자 1000명당 근로자 1000명당 요걸 말을 말해주세요. 1000인이잖아. 1000인 어디 있노? 여기 있네. 그래서 1년 동안 1년은 연이죠. 연 1000인율 강도율이 아니고 이것은 연 1000인율을 말한다. 근로자 1000명당 1년 동안 발생하는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것은 연 1000인율입니다.
4번 연천율은 연간 총 근로시간의 1000시간의 재발생에서 잃어버린 근로 손실 일수. 자, 요게 이제 강도율입니다. 자, 지금 연천율과 강도율이 잘 바뀌었네요. 따라서 답은 1번. 57번 막스 웨버. 자, 웨버라고 해도 되고 베버라고 해도 됩니다.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 1번 노동의 분업화 조직을 구성합니다. 2번 부서장들의 권한 일부를 수직적으로 위임하도록 했죠. 맞아요. 3번 단순한 계층 구조로, 이걸 단순하다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건 합리적 계층 구조죠. 합리적 또는 공식적 계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의사결정이 독단화되기 쉽다 이 말이야. 맞죠? 자, 합리적이고 공식적 구조입니다. 4번 산업화 초기에 비규범적 조직 운영을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답 3번. 58번 집단 응집력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1번 집단의 구성원이 적을수록 응집력은 높죠. 1번 바로 답이네요. 2번 외부 위협이 있을 때 응집력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침략해 왔어요.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조선 내부의 응집력이 높아지겠죠. 3번 가입의 난이도가 쉬울수록 응집력이 낮다. 자, 가입의 난이도가 쉽단 말은 가입 탈퇴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가입 탈퇴가 자유로우면 응집력이 낮다. 4번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응집력이 높아지겠습니다. 답 1번. 59번 재발생에 관한 할리의 도미노 이론에서 제시된 5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소. 요게 1번이죠. 요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개인적 결함자 나타납니다. 개인적 결함.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죠. 그리고 재해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제어 부족 아니죠. 답 1번. 60번 리더십 이론 중 관리 격자 이론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아요. 관심이 없네. 무아이가 무관심력.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1번 작업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정리시간. 자, 우리 정리시간 영어로 해주세요. 베이직 타임. 자, 이 베이직 타임은요, 반복 생산에 요구되는 여유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 틀렸죠? 정리시간은 반복 생산에 요구되는 여유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2번 인적 여유는 생리적 욕구에서 작업이 지연되는 시간을 포함하죠. 포함합니다. 인적 여유. 3번 레이팅은 측정 작업 시간을 정상 작업 시간으로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4번 TV 조립 공정과 같이 짧은 주기의 작업은 비디오 촬영에 의한 시간 연구법이 좋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62번 다음 중 작업 개선에 있어서 개선의 ECRS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가 뭐죠? Eliminate, 제거. 그럼 C가 뭡니까? C. 자, C는 뭐죠? Combine, 결합하는 거죠. Combine, 보수화입니다. 그죠? 결합. Combine을 말한다. 그 다음에 R은 Rearrangement 또는 Rearrange, 재배치. 그 다음에 S는 Simplify, 단순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63번 워크 팩터에서 동작시간 결정 시 고려하는 4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워크 팩터에 고려할 사항 4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먼저 신체 부위가 있죠.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량이나 저항. 세 번째는 인위적 조절. 네 번째는 이동거리 또는 동작거리. 따라서 수행도는 해당 사항이 없죠. 64번 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1번 하루에 5회 이상 20kg 아니죠.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입니다. 2번 하루에 총 1시간 키보드 마우스 조작 아니죠.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입니다. 3번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허리,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다양한, 이거 틀렸죠. 다양한이 아니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4번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 돼 있는데요. 이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거나 또는 2kg 이상에 상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그러면 4.5kg 이상은 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포함되겠죠? 포함됩니다. 답은 4번. 65번 워커 샘플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짧은 주기나 반복 작업에 효과적이지 않죠. 1번 바로 답이고 2번 관측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작업에 방해가 적습니다. 3번 작업 방법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를 새로 해야 한다. 맞고 4번 관측자가 여러 명의 작업자나 기계를 동시에 관측할 수 있죠. 답 1번입니다. 66번 니오시 들기 공식에서 고려되는 평가 요소입니다. 니오시 공식 들기 공식에서 고려되는 평가 요소는 수직, 수평 거리죠. 거리, 비대칭 각도, 목자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7번 관측 평균 시간이 0.8, 레이팅 개수 120%, 0.1, 1점이죠. 1점이. 요거는 1점입니다. 그 다음에 정밀 시간에 대한 작업 여유율 15%, 표준 시간은 약 얼마인가? 자, 그러면 표준 시간부터 한번 공식 정해볼까? 표준 시간은 정밀 시간을 구해서 베이직 타임 정밀 시간을 구해서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 시간부터 구해볼까요? 자, 그럼 정밀 시간 어떻게 하는 거야? 정밀 시간은 요거는 관측 평균 시간하고 레이팅 개수 요 두 개를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그러면 정밀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정밀 시간은 0.8 곱하기 1.2죠. 자, 그러면 0.8 곱하기 0.1.1 하면 0.96. 그러면 이제 정밀 시간 0.96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은 얼마죠? 작업 여유율이 15%네. 0.15.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그러면 1104가 나옵니다. 답은 3번. 68번 동작형 개원칙에서 작업장 배치가 나온 원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작업장 배치. 자, 우리 작업장 배치는 2번입니다. 중력 이송 원리를 이용해서 부품 상자나 용기를 이용하여 부품을 사용장소에 가까이 보낼 수 있도록 한다. 2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1번 봅시다. 사각 손가락이 서로 다른 작업을 할 때 작업량을 손가락 능력에 맞게 분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3번 손과 신체의 동작. 4번 눈의 초점. 자, 이것은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69번 작업 개선 방법을 관리적 개선 방법, 공학적 개선 방법으로 구분할 때 공학적 개선 방법입니다. 공학적 개선 방법은 이것은요 재배치, 재설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재배치나 재설계 어디 있나요? 쭉 읽어보세요. 4번이죠. 작업자의 신체에 맞는 작업장 개선. 그러면 1번, 2번, 3번 적절한 작업자 선발, 작업자의 교육 및 훈련, 작업자의 작업 속도 조절은 이는 관리적인 개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리적 개선 방법. 고학적 개선 방법은 4번입니다. 70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겁니다. 1번 손목을 곧게 유지하고 2번 춥고 습기 많은 작업 환경을 피합니다. 3번 손목이나 손의 반복 작용을 활용이 아니죠. 이걸 감소시킵니다. 4번 손잡이는 손에 접촉하는 면적을 넓게 해야 되겠죠. 넓게 합니다. 71번 수공구를 이용한 작업 개선 원리. 1번 진동 패드, 진동 장갑 등으로 손에 전달되는 진동 효과를 줄입니다. 1번 맞고 2번 동력 공구는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매달거나 지지한다. 맞습니다. 3번 힘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감싸쥐기를 이용합니다. 4번 적합한 모양의 손잡이를 사용하되 가능하면 손바닥과 접촉면을 좁게가 아니고 넓게입니다. 넓게 한다. 답 4번. 72번 어느 회사 컨베이어 라인에서 작업 순서가 다음 표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공정 손실을 구해봅시다. 공정 손실은 자 공식이 작업 개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작업 개수가 4개네요. 4개. 작업 개수 곱하기 가장 작업이 긴 시간 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를 써요. 시그마는 뭐냐면 수열의 합이죠.
자, 이걸 다 대줄 거야. 뭘 조해주냐면 가장 작업이 긴 시간, 가장 긴 작업 시간에서 뭘 빼줘야 됩니까? 각각의 작업 시간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대줍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작업 개수 몇 개죠? 개수 4개라 그랬죠? 4 곱하기 가장 작업이 긴 시간이 10초입니다. 10초. 4 곱하기 10분의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가장 긴 작업 시간 10초죠. 10초에서 각 작업 시간을 빼요. 각 작업 시간을 빼서 다 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자, 먼저 10 빼기 1조립은 10 더하기 10 빼기 9 더하기 10 빼기 8 더하기 10 빼기 7 이걸 다 대주면 되겠죠. 자, 더해주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이제 사라지고 1, 2, 3이네. 그럼 6이네. 40분의 6입니다. 40분의 6. 그건 0.15. 따라서 공정손실은 15%입니다. 1번 답이네요. 자, 그리고 만약에 1번 너무 어렵다. 그러면 2, 3, 4를 봅시다. 2번 에로 작업은 요거는요. 검사 작업이 아니고 조립. 자, 조립 작업입니다. 자, 3번 라인의 주기시간. 주기시간은 저기 10초죠. 10초입니다. 그리고 4번 라인의 시간당 생산량이 6이다 6개 다 되는데 이 6개의 의미가 뭘까요? 이 6개는 요거는 시간당 생산량이 아니고 분당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분당 6개씩 만듭니다. 그럼 왜 6개라는 걸 알 수 있나? 자, 이걸 보면 가장 조립 시간이 긴 것이 10초 아닙니까? 그죠? 10초. 자, 그러면 10초가 주기 시간이 제일 길죠. 그리고 그러면 시간당 생산량은 60초, 아니, 분당 생산량은 1분이 60초 아닙니까? 그죠? 1분이 60초니까 60초 나누기 10 해서 6개가 나온 겁니다. 답 1번. 73번 동작 분석 옳지 않은 겁니다. 동작 분석 기법에는 서블릭법 그리고 작업 측정 기법을 이용하는 PTS법이 있죠. 2번 작업 과정에서 무리 낭비 불합리한 동작을 제거 최선의 작업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번 미세 동작 분석은 작업 주기가 짧은 작업, 규칙적인 작업 주기 시간, 단기적 연구 대상 작업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다 틀렸죠? 4번 작업을 분해 가능한 세밀한 단위로 분석하고 각 단위의 변이를 측정하여 표준 작업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74번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에 있어 예방관리추진팀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1번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하죠. 맞고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과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맞고 3번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유해 요인 보고, 대응체계 구축 요거는요 사업주의 역할입니다. 사업주의 역할입니다. 답 3번. 4번 유해 요인 평가 및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답 3번. 7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유해 요인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단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1번 정기 유해 요인 조사는 2년마다 틀렸죠? 이거 3년마다입니다. 3년마다 유해 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2번 신설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되고요. 3번 조사 항목으로는 작업량, 작업속도 등의 작업장의 상황,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의 작업 조건이 있습니다. 4번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76번 유통선도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재 흐름의 혼잡지역 파악한다. 필요하죠. 시설물의 위치나 배치관계 파악 필요합니다. 4번 공정과정의 역류현상 발생 경우 점검 필요하죠. 4번 운반 과정에서 물품의 보관 내역 파악은 이거는요 보관 및 재고 관리하고 관련되죠. 답은 4번입니다. 77번 팔꿈치 부위에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유형은 외상과염입니다. 답 3번. 거기에 비해서 1번, 2번, 4번 보세요. 결정종, 그리고 방아쇠 손가락, 수근관, 증후군, 이건 주로 손이나 손목 이런 데 많이 생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78번 작업관리의 주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작업관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무결점, 무결점 달성, 요거는 품질관리죠. 품질관리. 3번 최선의 작업방법 개발, 작업관리입니다. 자료설비 공부의 표준화, 작업관리의 목적이에요. 답은 2번. 79번 다음 서블리 기호 중 효율적 서블리, 효율적 서블리 한번 써볼까요? TE 빈손이동, 그럼 G 그래스프 잡기, 그 다음에 TL 요 운발, 그 다음 RL 내려놓기, 그리고 PP 미리 놓기.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G가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근데 SH 뭐죠? SH는 찾기라, 찾기. 그죠? P는 바로 놓기. 그 다음에 H. 자, H는 홀드죠. 잡고 있기. 자, 나머지는 전부 비효율적 서블릭이 되겠습니다. 80번 영상표시 단말기 VDT 취급관리 근로자 작업관리 지침상 작업기기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키보드와 키 윗부분의 표면은 무광택으로 할 것 맞고요. 2번 영상표시 단말기 화면은 회전 및 경사 조절이 가능할 것 맞습니다. 3번 키보드의 경사는 3도 이상 20도 이하가 아니고 5도 이상 15도 이하입니다. 키보드의 경사는 5도 이상 15도 이하, 그리고 두께는 3cm 이하로 할 것. 4번 단색 화면의 경우, 자, 단색 화면의 경우 색상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에 밝은 황, 녹색 또는 백색 문자를 사용하고 적색 또는 청색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 그렇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80문제까지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